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자계산기 일반 과목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컴퓨터의 개요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목차인데요. 자, 첫 번째, 계산기의 개념 및 역사라는 제목, 첫 번째 소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의 세대별 분류입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컴퓨터의 분류이고요. 자, 네 번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 계산기의 개념 및 역사입니다. 자, 전자계산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자, 전자계산기는 EDPS, 자, 일렉트로닉의 E, 데이터의 D, 프로세싱의 P, 시스템의 S, 그래서 EDPS라고 부르고요. 자, 전자계산기는 컴퓨터를 의미하고요. 자, 입력과 출력과 기억, 제어, 연산장치로 구성된 것을 우리는 전자계산기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자, 컴퓨터는 신속성과 정확성과 대용량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 잘 나오겠죠? 자, 컴퓨터의 구성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드웨어는 우리가 기계를 이렇게 만졌을 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딱딱하다라는 단어가 하드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라는 이름이 붙어졌고요. 자, 하드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로 소프트. 자, 소프트는 부드러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자, 전자계산기의 역사를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차례로 쭉 우리는 전자계산기의 역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계산한다라는 의미에서 주판을 우리는 전자계산기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주판처럼 계산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합니다. 네이피어 봉, 파스칼의 톱니바퀴 또 계산을 하셨다고 하고요. 라이프니츠라는 분이 또 계산기를 만들었고요. 자, 바베지라고 하는 부분이 차분 기간과 해석 기간이란 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홀로리스라고 하는 분이 자, 천공 카드 시스템, 그래서 통계청에서 근무하시던 그분이 빠르게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천공 카드 시스템이고요. 자, ABC, 그 컴퓨터 이름이에요. 자, 마크 1 역시 컴퓨터 이름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판입니다. 서양에서는 원시적 수준의 주판이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6세기경의 로마의 철학자 보이티우스에 의해서 주판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10세기경 교황 실베스터 2세에 의해서 개량이 되었고요. 중국의 주판은 기원전 26세기경에 개발되었고요.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워서 우리나라 등 아시아권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주판이 되겠고요. 계산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판을 제일 처음 보았고요. 자, 두 번째 네이피어 봉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1617년 스코틀랜드의 귀족이시랍니다. 귀족이며 자연대수의 창시자이시래요. 네이피어라는 분이 네이피어 봉, 여기 봉에 일하는 도구로 곱셈과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을 반복하여 계산을 하셨다고 하고요. 개발 후 300여 년간 이 네이피어 봉이 이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네이피어 봉을 보았고요. 자, 세 번째 파스칼의 톱니바퀴 계산기입니다. 1642년 17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파스칼이 회전 기호를 사용한 가산기로 톱니바퀴의 회전 원리를 이용하여 톱니바퀴의 회전각에 의해서 자리올림이 자동적으로 되는 최초의 기계식 수동 계산기를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바로 유명한 파스칼이시고요. 예전에는 수학자가 또 뭐 철학자가 또 물리학자고 다 이렇게 학문이 통하는 그런 그 시절이었죠. 자, 그래서 파스칼의 톱니바퀴 계산기가 세 번째 계산기이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분의 계산기예요. 자, 1671년 프러시아라는 그 국가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파스칼이 덧셈 기계에 특별한 톱니바퀴를 사용하셨고요. 덧셈의 반복으로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 탁상 계산기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라이프니츠의 계산기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찰스 바베지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발명가예요. 자, 바베지의 차분기관과 해석기관 이제 두 가지 어떤 기계를 만드셨는데요. 1823년에서 34년 영국의 발명가 바베지가 다항 방정식의 함수표를 만드는 차분기관과 해석기관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차분기관의 그림이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섯 번째는 천공카드 시스템. 자, 펀칭 카드 시스템, 그래서 PCS라고 불리는데요. 1889년 미국 인구조사국의 통계학자인 그 홀로리스 박사가 PCS를 제작하셔서 자료를 카드에 천공하여 미국 국세조사의 집계에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공카드 시스템이 바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그림, 요 그림이고요. 구멍을 뚫어서 빠르게 그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곱 번째는 ABC. 자, 아타소프 베리 컴퓨터. 아나타소프네요. 아나타소프 베리. 자, 그 1942년이고요. 아나타소프 박사와 조교인 클리포드 베르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ABC고요.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로 전자식 디지털 계산기를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물리학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자, 여덟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크 1이라고 하는 컴퓨터예요. 세계 최초의 전기 기계식 자동 계산기입니다. 바베지의 설계를 실현시킨 것입니다. 분석 엔진의 원리를 이용해 과학기술 계산을 목적으로 제작된 컴퓨터가 자, 최초의 전기 기계식 자동 계산기 마크 1이고 그림과 같이 생겼다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컴퓨터의 세대별 분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는요. 진공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그 단어입니다. 자기 드럼. 자, 밀리세컨드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세컨드 자, 기계어 코드를 사용하였고요. 하드웨어 중심 일괄 처리 시스템을 로 처리하던 시절이 제1세대고요. 기계어 즉 0과 1로만 된 그 프로그래밍이 기계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2세대는 트랜지스터.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트랜지스터. 자, 자기코. 자,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마이크로 세컨드. 고급 언어가 개발이 되었고요. 운영체제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온라인 실시간 처리 이런 그 개념이 등장했고요.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고급 언어 중에서 C, 포트란, 파스칼이 바로 이때 나왔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제3세대입니다. 자,
직접 회로 integrated circuit. 그래서 집약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노세컨드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 10의 마이너스 구승입니다. 자, 시분할 처리라는 용어. 자,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한다. 그 CPU의 그 서비스 타임을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개의 잡을 서비스하는 개념이 바로 시분할 처리이고요. 다중 처리. 자, 그러므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중 처리, 멀티태스킹.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CR, 자, OMR, MICR, 자, 경영정보 시스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바로 제3세대에 등장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자, 제4세대로 가면 자, 고밀도 직접회로. 자, 아까 1세대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쵸? 진공관. 2세대는 뭐였어요? 그렇죠? 트랜지스터. 자, 3세대는 뭐였어요? 그쵸? 그 직접회로 IC. 그런데 4세대는 고밀도 직접회로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그래서 LSI라고 하고요. 자, 피코세컨드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요. 자, 개인용 컴퓨터 PC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PC가 개발되었고,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우리가 CPU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발이 되었고요. 네트워크가 발달이 되었고, 즉 분산 처리 시스템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시기가 바로 4세대가 되겠고요. 자, 5세대로 넘어가는데요. 자, 초고밀도 직접회로 Very Large Integrated Circuit. 자, 그래서 LSI, LSI에 very라는 그 V자가 붙는 거죠. very, 매우, thank you very much 할 때 그겁니다. 자, femtosecond, 10의 마이너스 15승입니다. 자, 인터넷, 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인공지능, 지금도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벌써 그 개발이 된 지 훨씬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자, 퍼지 이론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고요. 패턴 인식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고요. 전문가 시스템, Expert 시스템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4세대, 5세대까지 컴퓨터의 특징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것을 좀 더 길게 한번 보면 1세대 컴퓨터는 1951년에서 58년까지이고요.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에 진공관을 사용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기억 장치에 자기 드럼을 사용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입출력 보조 기억 장치로 천공카드가 이때 나왔다고 하고요. 프로그램은 기계어를 사용했어요. 0과 1로만 된 프로그램. 자, ENIAC 이때 나옵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 뭐라고요? 1946년에 ENIAC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로 미국 육군 탄도 궤도의 수학적 도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드벡이라는 컴퓨터가 나와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컴퓨터 폰 노이만이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요 용어를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프로그램을 내장, 미리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처리할 때마다 기억시켰는데 이제는 프로그램을 미리 다 기억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이고요. 에드벡이라는 컴퓨터가 이것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세대 범용 컴퓨터는 IBM,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때는 아주 그 컴퓨터 시장에서 거의 거대한 공룡 같은 그런 기업이죠. IBM사에서 1952년에 701이라는 모델명을 가진 상업용 컴퓨터를 내놓은 데 이어서 1953년에 사무용 과학기술용 으로 함께 쓸 수 있는 범용 컴퓨터 IBM 650, 자, 이것도 유명하죠. IBM 650을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세대를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제 2세대입니다. 자, 제 2세대 1958년에서 1963년까지이고요. 회로 소자로 트랜지스터를 사용했다고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자, 주기억 장치에는 접근 시간이 짧은 자기 코어가 이용이 되었고요. 보조 기억 장치로 용량이 큰 자기 드럼, 자기 디스크가 사용이 되었고요. 자, 입출력 장치로는 자기 테이프와 종이 카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유니백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예요. 자, 최초의 컴퓨터라 일컬어지는 애니악을 만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존 머클리와 프레스프 에커트 박사가 1950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애니악은 46년이었죠. 유니백은 미국의 인구조사국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한편 1986년 버로우즈사와 합병해서 유니시스가 된 스페리사는 유니백을 개발 시판하는 등 IBM이 부상하기 전인 1950년대 초까지 세계 최대 컴퓨터 업체로 군림을 했다고 합니다. 자, 1950년대 초에는 어셈블리라고 불리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 코드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프로그래밍을 쉽게 용이하게 했다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제3세대 컴퓨터는요. 1964년에서 70년대까지로 보고 있고요. 컴퓨터의 IC, 직접 회로, 직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비읍입니다. 직접 회로, 뭔가 이렇게 꽉꽉 눌렀다 이런 얘기죠. 자, IC를 사용함으로써 중앙 처리 장치는 소형화되는 반면 기억 용량은 커졌고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및 사용자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체계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나온 컴퓨터들이 IBM S/360과 PDP-11이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제4세대 컴퓨터로서 1971년에서 현재, 자, 현재라고 하면 그 이후로는 5세대를 나누기는 하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4세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선생님이 요거를 90년대로 살짝 고쳤어요. 예, 자, 그래서 제4세대는 71년에서 90년도 정도까지를 이야기하고요. 자, 고밀도 직접 회로, 아까 얘기했죠. 고밀도 직접 회로,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과 직접 회로 VLSI를 사용해서 연산 속도로 초대형 컴퓨터인 경우 피코초에 이르는 마이너스 15승이었죠. 자, 크레이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 1초에 100억 개 이상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초고속의 그 속도로 작동 중이라고 하고요. 자, 알테어 8800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최초의 상업적인 마이크로 컴퓨터 로서 대기업이나 정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컴퓨터로 일반 대중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고요. 애플 컴퓨터가 1977년에 스티브 잡스하고 스테픈 워즈니악에 의해서 만든 널리 시판된 최초의 마이크로 컴퓨터가 바로 애플 컴퓨터. 자, 그 추억의 애플 컴퓨터죠. 자, 그 다음 내용 보면요. 자, 5세대 컴퓨터는 이제 그 이후가 되겠죠. 초고속 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대규모 병렬 처리 시스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처리한다는 거죠. 자, 구조가 필요했고요. 논리적 추론을 지원하는 연산의 기능이 필요했고요. 논리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기법, 병렬 처리 개념을 내포하는 추상적인 언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제5세대 컴퓨터의 특징이었고요. 자, 컴퓨터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 목적에 따라서 특수하게 사용하느냐, 일반적으로 사용하느냐, 개인용 컴퓨터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자료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자, 아날로그 컴퓨터이냐, 디지털 컴퓨터이냐, 두 개를 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터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처리 능력에 따라서 대형이냐, 자, 미니컴이냐, 워크스테이션이나 마이크로 컴퓨터. 자,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PC급이죠. 자, 랩탑. 요즘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랩이 여러분들 이게 무릎에 놓고 쓸 수 있는 컴퓨터예요. 무릎 위에 랩탑.
팜탑은 여러분들에게 손바닥 위에 놓고 쓸 수 있는 컴퓨터. 그래서 예전명, 지금은 태블릿이니 무슨 뭐 탭북이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노트북이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아주 예전에 분류하던 시절의 그 분류 이름은 자, 무릎 위에 놓고 쓸 수 있느냐 그런 크기냐, 손바닥 위에 놓고 쓸 수 있느냐 그런 크기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사용 목적에 따라 특수용, 즉 산업용, 로봇 등 특수 목적에 사용하는 컴퓨터이고요. 자, 범용 컴퓨터는 사무 처리에서 과학기술 계산, 문서 처리, 도형 처리, 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다용도 컴퓨터를 말하고요. 1960년대 IBM 360 기종이 최초의 범용 컴퓨터라고 하고요. 일반 사무용에는 퍼스널 PC, 퍼스널 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에 자리를 넘겨주고 있고요. 과학기술 계산에는 슈퍼컴이 사용이 늘고 있고요. 개인용 컴퓨터는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하거나 학교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의미하고요. 자, 이번에는 자료의 표현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아날로그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에 대해서 수를 전압이나 길이나 회전각 등의 물리량으로 바꿔 연산하는 컴퓨터를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부르고요. 정도는 좋지 않지만 미분 방정식 등의 해석 등을 고속으로 비교적 빠르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연산 결과가 곡선으로 얻어지고요. 브라운 관상의 도형으로서 표시할 수 있으므로 또 직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디지털 컴퓨터는 디지털 데이터로 연산을 하거나 논리 수행을 하는 컴퓨터를 말한다고 하고요. 자, 불연속적인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 이용 범위가 매우 넓고요. 일반적이죠, 이게.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합한 컴퓨터로서 아날로그 컴퓨터만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정확도보다 훨씬 정확하고 디지털 컴퓨터만으로 이루어진 컴퓨터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자, 자료의 표현 방식에 따른 분류이고요. 자,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볼게요. 대형이냐, 미니냐, 워크스테이션이냐 또 있죠. 자, 대형 컴퓨터는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범용 목적의 대형 컴퓨터로서 다수의 단말기를 연결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1964년 IBM에서 출시한 시스템 360이 현대식 메인프레임의 시초라고 합니다. 메인프레임 종족 빅 아이런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인구조사, 공업, 소비자 통계, ERP, 금융 트랜잭션 처리와 같은 정부의 연구기관과 대기업의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데 쓰이는 컴퓨터이고요. 자, 미니컴은 개인용 컴퓨터와 대형 컴퓨터의 중간 단계에 있는 컴퓨터로서 일반적인 중소형 컴퓨터를 말하고요. 개인용 컴퓨터보다 주기억장치와 부족기억장치의 용량이 커서 멀티 유저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학교나 연구소의 업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워크스테이션은 1980년대 초에 빠른 계산 속도와 정밀한 그래픽을 필요한 과학 미니 컴퓨터와 마이크로 컴퓨터의 중간 형태이고요. 독립적인 그래픽 시스템이나 워드 프로세서 전용기 등과 같은 사람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작된 컴퓨터이고요. 자, 근거리 통신망에서 통신망에 연결한 일반 컴퓨터들이고요. 자,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마이크로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가리키는데 물리적으로 메인프레임과 미니 컴퓨터의 견주가 작은 편이고요. 수많은 마이크로 컴퓨터들, 키보드가 장착되고 입출력 있는 화면이 사용할 때 개인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고요. 1970년, 80년대까지 마이크로라는 낱말을 줄여 말하는 것이 흔하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흔히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고요. 자, 랩탑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의미라고 하고요. 흔히 말하는 노트북 컴퓨터와 동일한 개념이고요. 미주 지역에서 랩탑이란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요. 대개 액정 디스플레이나 가스 플라즈마 표시 장치, 이건 PDP를 의미하죠. 사용하면 3.2인치 플라피 디스크와 하드 디스크 충전지 등을 내장하고 있는 것. 지금은 3.5인치 사용하진 않죠. USB로 다 대치가 되고요. 자, 팜탑 컴퓨터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라는 뜻으로 A4 사이즈 정도 크기고요. 무게는 1kg 정도의 개인용 컴퓨터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인데요. 하드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계적인 부분을 모두 한 단어로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크게 입력장치, 출력장치, 연산 제어장치, 처리기, 기억장치 등의 유형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딱딱한 기계 덩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고요.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자, 그와 관련된 응용물들을 지칭하고요. 소프트웨어는 크게 뭐라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죠. 응용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많죠. 응용 프로그램. 자, 이렇게 나눕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컴퓨터 기억용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1자, 킬로바이트는 여러분들 그 K가 그 수학에서는 천이에요. 천. 그래서 10의 3승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1024를 의미합니다. 다시 이것을 1024 곱하기 1024 하면 메가가 되고요. 여기다가 또 1024를 한 번 더 곱하면 자, 이게 기가가 됩니다. 근데 이게 1024가 2의 10승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2의 20승이고요. 2의 30승, 2의 40승, 2의 50승으로 갑니다. 자, 기억 용량에 대한 내용이고요. 처리 속도예요. 자, 처리 속도는 자,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펨토세컨드, 아토세컨드 제가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아토세컨드가 제일 빠르고 밀리세컨드가 여기서는 가장 느린데 각각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12승, 마이너스 15승 그 다음에 아토는 마이너스 18승이 돼요.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계산기 개념 및 역사, 컴퓨터의 세대별 분류와 컴퓨터의 분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시간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